네, 선생님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고 어떤 책이나 교재 또 원서를 활용을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앞서서 조금 우려되는 점은요. 저 루트를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초수 때 여러 합격 수기를 찾아보고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저는 4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고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을 드디어 찾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저와 스타일이 많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다른 문제에 봉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합격 수기는 단순히 참고용 정도로만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목차를 먼저 들어가 볼 텐데요. 처음에는 이제 시험 과목, 이제 베이직한 걸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공부 방법, 제가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작년에 했던 일병행의 장단점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관문인 2차 면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과목입니다. 이제 시험 과목은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영어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영어로 구성된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공 과목입니다. 이 전공 과목이 가장 많은 점수 배율을 차지하고요. 이제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사과, 예체능, 보건 영양 선생님들 할 거 없이 다 같이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배율이 그래도 조금은 낮아요. 이제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공 과목을 고득점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학을 확실히 잡아줘야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17에서 19점 정도는 맞아줘야 이제 전공에서 조금 실수한 것들이 만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당황스러우셨죠?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올려드린 이유는 이때가 제가 정말 행복하고 자신감 뿜뿜이었을 시절이었습니다. 대학교 3, 4학년 때는 저는 정말 제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제가 최고라는 마인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시의 암흑기가 시작이 되면서 재수도 떨어지고 삼수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마음의 병도 없고 또 하는 일마다 안 될 것 같고 불안한 미래에 휩싸였었죠. 그래서 정말 저는 오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사수에서 그쳤는데요. 물론 일찍 끝내면 좋은 건 당연하죠, 고시는. 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제가 얻은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공부법이 좀 탄탄해져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날도 온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렇게 오래 공부한 이유는 제 성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MBTI 신봉자는 아니지만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핫한 MBTI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ENFP는 굉장히 집중력이 약하고요. 또 계획도 못 짜고 지루한 것은 절대 못 견딥니다. 그리고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해요. 이게 저는 정말 이 ENFP의 교과서인 사람이라고 볼 정도로 정말 집중력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보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시각형 학습자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책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뭔가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영상, 그림, 또 재밌는 게임 같은 것을 하면서 이제 지식을 습득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결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전지가 있는데요. 전지는 다들 아시죠? 뭐 A3나 아니면 사절지 같은 거를 사서 인강을 그대로 제가 선생님이 된 것처럼 따라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쪽부터 이쪽까지 배웠죠? 이렇게 하면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됩니다. 라는 식으로. 그리고 저는 노트 필기를 할 수 없는 성향이었기 때문에 이제 답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답을 쓰면서 굳이 내가 틀린 걸 또 확인하고 틀린지도 모르지만 알고 보니 틀렸던 그런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100% 맞는 답일 수밖에 없는 답지를 외우자. 그래서 그 틀에서 조금씩 바꾸자. 그렇게 활용을 했고요. 또 집중력에 관해서는 이제 다른 친구들과 줌 스터디를 했습니다. 음소거를 하고 이제 몇 시까지 교시제로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바뀌었다면 바뀔 수 있는 저의 작년 공부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정신없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교육학 답지입니다. 교육학 답지고요. 이거는 제가 전지랑 스케치북을 활용해 했던 이제 마인드맵, 이렇게 마인드맵이고요. 이제 스케치북에다는 제가 또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색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장난처럼 공부를 합니다. 이거를 계속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됩니다. 사실 이거 그리고 나서 한두 번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하고 나면 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답지도 이렇게 그냥 읽는 식으로만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과목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단어였습니다. 이제 단어를 알아야 문학도 공부하고 비문학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단어는 공부가 안 되는 날에도 그냥 한 번씩 쑥 훑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글씨가 조금 깨지네요. 자, 단어 공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애용하는 퀴즐렛. 퀴즐렛 사이트는 아마 다 익숙하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는 영어, 그리고 여기에는 한글. 자꾸 끊기죠. 그래서 영어와 한글을 이렇게 반반으로 나누고 이제 마지막이 되면 이렇게 카드만 보여줍니다. 이렇게 카드를 보여주면 이 한글에 해당하는 영어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영어를 보여주고 제가 한글을 맞추는 이렇게 게임 형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효율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여기 이렇게 세 가지는 제가 단어를 가져오는 소스입니다. 절대 이 책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저는 책을 사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이것마저 소화를 못하는데 다른 책을 사기가 두려워서 계속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유석 복화라는 단어장, 그다음에 MD 34,000 좀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김유석 복화는 임용 기출 단어고요. 이제 MD 33,000은 예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르는 단어는 모의고사에서 추출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무 단어장도 상관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찾기입니다. 이것도 저는 솔직히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요. 계속 외워도 안 외워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시각형 학습자로서 저는 구글에 이렇게 이미지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를 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단어가 떠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잘 애용하는 사이트입니다. 월드인포라는 사이트인데요. 좀 어렵거나 중요한 단어는 이렇게 삽화가 같이 띄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삽화를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구나를 이제 잘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상입니다.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저는 유튜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공부할 때 유튜브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단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될 바에 차라리 공부도 유튜브로 해버리자. 이렇게 영어 단어를 좀 안 외워지는 걸 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영상이 나와요. 근데 이제 긴 거는 보지 마시고, 긴 거는 너무 시간이 가니까 이렇게 1분 미만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단어에 대해서. 이걸 한 편 보고 나면 이미 단어는 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아낄 수도 있었던 재밌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걸 보다가 연관 동영상으로 빠지면 절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문학입니다. 문학은 사실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의고사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시는 분도 봤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 하면 걱정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한다고 하는 이 영미 씨와 영미 소설을 했습니다. 저는 만족을 했던 교재예요. 김유석 임고야 들어가시면 또 끊기네요. 그냥 쓰지 않겠습니다. 네, 임고야에서 교재를 구입을 했고요. 이제 임고야 김유석 거 말고도 여러 사람들의 영미씨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의 위로 느낌으로 이제 읽어주시고, 인강은 굳이 안 보시는 걸 추천을 해요. 근데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해석하는데 시간이 좀 아깝다 하면 이제 이 정도는 인강을 보셔도 추천을 합니다. 제 글씨체는 원래 이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 추가로 했던 것은 더블린 사람들.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남대 영어교육과 지승화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이제 단편집인데요. 소설이 최대 10장입니다. 그래서 스터디원을 구해서 10일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읽었고요. 저는 이제 사연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영미 소설에 있는 소설은 외워지다시피 해가지고 좀 신선한 걸 찾고자 더블린 사람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모의고사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냥 그날 한번 다시 읽고 폐기하는, 굳이 그걸 모아서 다시 읽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월든이나 쇼트 프로즈 리더 같은 것들도 추가로 읽었는데 이제 그거는 초수나 재수 때 하기보다는 좀 장수생일 때 해도 괜찮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그리고 또 어김없이 나오는 이제 프리미엄 사용자죠. 자, 이제 유튜브를 또 봤습니다. 이제 시나 소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유튜브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 전에 한번 그냥 듣고,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공부가 안 될 때 마음의 위로를 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듣게 되면 그 장면도 떠오르고 약간 문학적 상상력도 키울 수 있었고, 그리고 공부가 너무 안 되는 날 이걸 틀어놓고 책을 보면 그래도 잘 읽힙니다. 그리고 자, 답반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초수 때 초반에는 답지를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어요. 이제 보시면 이게 문제입니다. What does the underlined word mean? 이 밑줄 친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가? 비유법이죠. 그래서 비유법에 대한 답으로 heaven 이렇게 적으면 단답형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한번 적어보면요. 보이신가요? 이제 여기 이 underline words가 imply, 이제 내포한다. 그거에 대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짧아 보이는데 이게 이제 문제에 따라서 4칸을 다 채울 수도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배점은 2점, 4점인데 저는 여기서 깎이는 것보다 여기서 깎이는 게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여기서는 2점짜리는 부분 점수도 얻기 힘들어요. 그래서 단답형은 다 맞아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푸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비문학입니다. 이제 좀 창피할 정도인데요. 또 유튜브가 나옵니다. 이제 비문학은 당연히 많이 풀어보시고 단어도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상식도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약했던 부분이 의학, 경제, 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이나 또 뭐 경제, 그리고 이왕 놀 거 조금 도움되게 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로 요즘 이슈나 시사들을 많이 봤고요. 뭐 이거 말고도 뭐 코인, 블록체인 이런 것들도 내가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지문으로 이거를 정보를 알기보다는 기본 베이스는 알고 들어가면 시간이 정말 절약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쉬는 시간, 뭐 자기 전, 공부 안 될 때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비문학 보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비중은 모의고사를 제일 많이 했죠. 모의고사가 일주일에 한 번 오지만 이게 또 한 번 밀리거나 아니면 누가 또 자료를 주거나 하면은 굉장히 밀립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을 거예요. 후반부에는. 근데 이제 소소한 행복으로서 유튜브가 있더라.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비문학 지문입니다. 수능 지문보다 좀 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1번 문제인데요. 이게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 이제 답안을 쓸 때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보냐면 그냥 수능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토픽, 키워드 찾기. 여기서는 이게 토픽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요구하는 거. 자, 첫 번째로 identify 하래요. identify 하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문장을 찾아서. 여기 보이시죠? lastly, 뭐 그리고 also,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찾고요. 자, 두 번째 요구는 fill in the blank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빈칸 채우기. 그래서 이제 답변은 보통 이런 식으로 씁니다. 갑자기 굉장히 복잡해졌죠? 떨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다른 거였는데 또 이제 무슨 mean 하는 걸 적어라. 이게 무슨 의미냐? 밑줄 친 것이 뭐 비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동의어로 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단답형에는 답을 간단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5번은 유추하기 문제인데요. 유추하기 문제는 절대 지문에서 주어지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냥 이 개념은 알 필요 없으시고 그냥 과학에서 뭐 플라즈마가 줄어든다면 이런 상황이 옵니다 라고 제시를 했을 때 문제는 increase 할 때를 물어봐요. 나는 decrease만 읽었는데 왜 increase 한 걸 물어보지? 반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decrease 했을 때 경우 상황을 그대로 반대로 paraphrase 해서 적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이 4줄 안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줄 안에 꼭 적어야지 절대 뭐 칸을 추가한다거나 다시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을 적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교육학입니다. 이제 교육학
독학은 정말 양이 많아요. 근데 버리는 파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탁과의 경우에 8월부터 교육학을 하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겁이 많기 때문에 절대 이제 8월부터 준비를 할 수는 없고요. 보통은 늦어도 3월에는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필수 네 파트는 이제 교육행정, 교육과정, 교육평가, 그다음에 교방공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걸 다 들으셨나요? 이제 4학년이 들으시는 거면 이걸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 빠르면 1월, 늦으면 3월에 바로 시작하셔도 되는 과목, 그 파트입니다. 이거는 결국에 시험 직전까지 계속 볼 파트이기 때문에 이 네 파트만 계속 돌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출 분석.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기출 분석을 그렇게 꼼꼼히 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객관식 기출은 보지 않았고요. 이제 논술형으로 나오던 해부터 봤습니다. 네, 객관식 기출도 충분히 변형해서 주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는 하지만 저는 아시죠?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안 작성도 대충 알려드릴게요. 자, 저는 인출을 또 퀴즐렛을 통해서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퀴즐렛이 너무 좋은 게 이거 내가 필요한 거를 검색을 하면 남이 만든 퀴즐렛이 나옵니다. 이런 혁신은 ENFP인 저에게는 정말 꿀이죠. 여기 남이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고 이제 확인만, 이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확인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답을 이렇게 말하는 이런 퀴즐렛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이 초록색 보이시나요? 정말 계속 끊기네요. 이 초록색 보이시나요? 이게 그 암기펜이라고 있어요. 암기펜.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필기. 자, 암기펜이라고 있는데 이 빨간색 셀로판지를 갖다 대면 이 빈칸이 안 보입니다. 이 검은 글씨는 보이고요. 초록색 부분만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터디원하고 경쟁하듯이 이렇게 많이 외우거나 아니면 혼자서 그렇게 뭐 카페에서 중얼중얼 이야기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답안 작성입니다. 영상을 갑자기 보기 싫은 분들도 갑자기 속출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정말 베이직하게 적어 놓은 것이고 그냥 한번 느낌만 보도록 합시다. 이제 임용교육학에서는 주제와 문제를 줍니다. 주제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전문성 향상을 통한 학습의 질 높이기 있죠. 이 주제가 왜 필요하냐면 이 마지막 엔딩 센텐스로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주제는 늘 챙겨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 중에 하나의 문제만 가져왔습니다. 김 교사가 말하는 조직 형태와 특징을 2가지 제시하세요. 여기서 그 각각이 빠져네요. 각각. 그래서 처음에 답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각각이 아니군요. 죄송해요. 자, 첫째. 이완 결합 체제이다. 이거 답 모르셔도 됩니다. 이완 결합 체제이다 라고 답을 적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찾았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김 교사의 이러한 말에서 알 수 있다. 답에 대한 근거죠. 그리고 특징. 특징. 첫째. 2가지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둘째. 첫 번째 특징의 답. 그리고 조금 부연 설명. 답, 부연 설명.
약간 구조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두 갈식으로 답, 근거, 답, 근거 이런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거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concluding sentence라고 하죠. 영어과에서는. 따라서 드디어 이제 주제가 나옵니다. 이걸 하면 이 주제에 맞는 효과가 나와. 이렇게 마무리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모든 답은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힘들기 시작하죠. 저도 조금 힘들기 시작하네요. 이제 영어학 음성의문론 전공 과목입니다. 영어학은 간단히 말해서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성의문론은 우리의 발음, 우리가 말하는 발음 기호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영어학은 이제 앤드류 체라는 강사를 들었어요. 쓰지 않겠습니다. 앤드류 체. 방문가 강사고요. 영어학 강사가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찾기 귀찮아서 가장 대기업인 방문각을 선택한 것 뿐입니다. 근데 또 이분도 괜찮아요. 정말 친절하고 약간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는 학생들도 보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순서대로 이제 이게 이론서 3, 4월 이론서고요. 기출분석 이제 5, 6월 들었고요. 문제은행은 이제 7, 8월. 이제 그 이유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순서대로 봤습니다. 사실 제가 본 책은 이 판은 아니고요. 그 더 전판이에요. 제가 또 장수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은 사기는 싫어서 그냥 있던 거 계속 풀었습니다. 이게 아마 심판이에요. 그리고 영롱하죠. 영어학 원서입니다. 이제 이거 정말 이거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줄여서 TG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TG를 정복하셨다면 트포, 이제 트랜스포메이셔널 이걸 줄여서 트포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걸 8월, 9월쯤에 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카니 신텍스라고 줄여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옵션입니다. 이제 TG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3, 2, 3.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여기도 말을 보면 티처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칠 건지 그러니까 문법을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 책입니다. 그래서 일반 문법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요. 이거는 제 지금 현직 교사가 된 친구들을 물어보면 이거는 본인이 또 헷갈리는 문법이 나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질문이 있을 때 현장에서도 아직도 사용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예시 문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 문장을 통해서 문법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TG 예문만 이제 뽑아가지고 절대 안 적어지네요. 이거는 예문만 이제 예문만 뽑아가지고 그 문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제 이 예문 파일은 제가 공유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제 카톡 아이디를 치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G 예문을 통해서 임용 공부를 저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포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거는 혼자 읽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스터디를 하거나 인강을 추천드립니다. 가격대는 한 10만 원 중반대였던 것 같고요. 원서가 아니고 강의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다 싶으면 요 원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포는 정말 불친절한 책이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글로만 나와 있는데요. 그 대신 잘 읽다 보면 답안에 쓸만한 문장들을
얻어가기가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TG랑 요거랑 요거는 꼭 사셔야 합니다. 근데 또 안 사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PDF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걸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이걸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영어학 답변입니다. 이제 아까와 같은 형식으로 단답형은 이렇게 개념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입니다. 이것도 약간 논술형이에요. 그래서 first, number 2 is ungrammatical 하고 왜, 이유. 그거예요. 그 recommend 추천하는 이런 동사는 뒤에 그거죠. 그 원형이 나오죠. 그래서 이 recommend는 이러한 동사입니다. Therefore, 그래서 compliment가 that complement 접속사예요. that 접속사. 그래서 그 verb는 bear 원형이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쓰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닌 답 찾고 이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와야 한다. 어떻게 바꿀지까지 이런 식으로 답변이 이루어집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옵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TG랑 트포가 다 끝나면 선택하는 건데 제 경험상 초수는 이거를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제 실습 끝나고 트포를 읽기 시작할 텐데 또 심하면 TG를 그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거는 딱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도 연락을 주시면 어디 읽어야 될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읽고 그냥 TG 트포 다시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TG 트포를 읽다가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그 부분을 찾아서 조금 정보를 더 얻는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네요. 그래서 음성 의문론입니다. 이거는 정말 저는 원서 이거 하나만 봤어요. 왜냐면 이제까지 시험은 여기서만 거의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 책을 계속 읽어야 하는 이유는 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왜냐면 이거는 규칙이에요. 여러분 수능 국어에서 뭐죠? 그 사이시옷이나 아니면 두음 법칙 이런 거 있죠? 그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규칙을 외우는데 저는 또 암기는 또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유튜브 활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불친절한 책이어서 한 소챕터를 읽고 바로 문제로 푸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교재를 좀 적당한 거를 하나 사시고 이거 읽으시고 바로 이거 AP라고 하거든요. AP. 그래서 AP 보시고 문제를 바로 적용해 보는 거. 그리고 이건 특이하게 기출을 직전까지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기출이 굉장히 잘 나와 있고 기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출을 계속 읽어보고 답안은 기출을 기반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여기는 제가 또 친절하게 적어놨네요. 이거는 제가 규칙표를 제가 만든 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토 나오는 규칙들입니다. 근데 보면은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겁니다. 이제 여기를 보면 프트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숨소리가 난다. 에스피레이션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써야 될 거는 이건 거죠. 그쵸? 이제 어렵죠. 근데 이제 이거는 많이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점수를 얻기 좋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단답형 이렇게 쓰시고 서술형은 보이시죠? The rule is that. 규칙은 이러합니다. 이거 제가 그냥 예시로 적어봤는데요. 이 T도 그냥 T로 쓰면 안 되고요. 음성 의문론에서는
T의 이름은 이것입니다. Voiceless Alveolar Stop. 소리 안 나고 이 영국인가요? 영국에서 나고 stop. T가 없어집니다. Nasal N, Alveolar Nasal N에서 없어진다. 그리고 unstressed syllable일 때 이렇게 규칙을 적어주면 되는 과목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 시험지에서 어떤 그 규칙 조건이나 예시를 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유추를 하면 됩니다. 말로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아니었네요. 영어 교육론이 있었네요. 영어 교육론은 이제 자칫하면 자만하기 쉬운, 그러다가 크게 날리는 그런 과목입니다. 영어 교육론은 제가 정말 많이 대었던 과목이고요. 내 답이 심지어 맞는 것 같아. 근데 점수는 정말 안 나오는 그런 과목입니다. 이제 이 세 개는 학교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전공 과목 들으면서. 뭐 PLLT, 이게 다 줄임말입니다. PLLT, TBP, 그리고 이거는 애플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원서를 요즘엔 안 읽는 추세예요. 안 읽는 사람이 반절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겁이 많기 때문에 일반 영어라고 생각하고 읽습니다. 근데 또 이게 또 시간이 가까워지면 살짝 두려워지기 때문에 인강교재, 돈을 쓰면 다 해결이 돼요. 돈을 쓰면 강사분들이 요약하고 읽어주기까지 합니다. 그럼 나는 이제 굳이 안 읽을 거면 인강을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초수, 재수 때는 박현수, 방문각, 그리고 3수 때는 공훈을 들었습니다. 4수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4수 때는 있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근데 제가 두 개 다 들어보니까 아무나 들어도 된다. 영어 교육론은 내가 끌리는 뭐 좀 내 스타일인 강사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들으면 됩니다. 제가 원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또 제가 노트 정리는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이패드로 이제 원서 PDF를 이렇게 크롭을 해서 중요한 부분만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이거 좀 예뻐 보이죠? 그래서 그냥 크롭을 해서 굿노트에서 모아만 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또 줄이니까 딱 10장 이내밖에 안 나와요. 그 두꺼운 책이. 그만큼 버리는 부분이 많아요. 임용과 관련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만 단답형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패드가 없으신 분들은 노트 정리를 해야겠죠? 굳이 읽으실 거라면. 그리고 이제 단답형 이렇게 있고요. 서술형은 이게 답이에요. 민주가 이거를 사용했습니다. 답의 근거. 얘가 이렇게 말한 건 clarification request입니다. 라고 말하고요. 혜림이가 말한 거는 여기 접속사 이런 것도 써줘야 해요. 네, 반면에 혜림이는 comprehension check을 썼습니다. 이걸 말함으로써 답, 근거. 잘 보이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정말 세 발의 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정말 무수히 많은 공부법을 해봤고 이것보다 더 다른 책도 본 적도 있어요. 근데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여기에 안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 했는데 이건 하면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하는 게 정답입니다. 어떤 책을 사도 내가 안 읽으면 필요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끌리는 걸로 하세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일 병행했던 이야기를 해줄 건데요. 너무 귀엽죠? 제가 초2 국제학교에서 일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근데 여기서는 이제 미국 교육 과정을 따랐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수업을 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2차 준비도 잘 됐던 것 같고 동기부여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여기 뭐 레모네이드도 팔았고요. 이게 이제 저희 교과서인데 아이들도 영어를 좋아했고 이제 저도 교사에 대한 마음가짐을 잘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괜찮은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삼수까지는 올인 가능, 삼수까지는 일병행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삼수까지는 그래도 과외는 했습니다. 과외는 했고요. 그리고 뭐 일주일에 사실 2번 정도는 일을 나가도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할 거 하시고 막 너무 막 그 옛날 사법고시 스타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다. 그래서 제가 4년을 준비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열심히 약간 여기에 빠져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정말 좋은 선택이죠. 근데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 일병행 하면서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가짐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말 이제 빨리 끝낼게요. 한 5, 6분 걸릴 것 같습니다. 2차 면접. 정말 저는 재수 때 한번 2차를 경험을 해보고 그때는 이제 컷 점수에 가까워서 떨어졌지만 이번에 2차 준비를 또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같이 볼게요. 자, 이제 먼저 수업 시연이 있습니다. 수업 시연에는 이게 정말 면접관들 앞에서 저는 수업을 이렇게 해요 라고 수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스터디를 할 때 뭐 많으면 3명, 적으면 2명, 4명은 많습니다. 4명을 할 거면 이제 4명 정도가 되면 오늘은 이렇게 둘이 하고 그리고 뭐 오늘은 이렇게 해보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아요. 한 사람당 20분을 수업을 하고 20분을 구상을 하고 또 시연도 하기 때문에 이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2명만 했습니다. 저 포함 2명. 그리고 먼저 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 지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세요. 이거를 가르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과 모의고사를 활용을 했고요. 수업 시연을 준비할 때 있어서 저는 토픽을 항상 제가 생각해 봤어요. 교과서 지문이 나오지만 주제는 왠지 한정될 것 같다. 환경, 과학, 문화, 생활 이 중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뭐 블록체인 이런 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보고 하위 토픽, 지구온난화, 뭐 낭비, 동물, 그쵸? 보기만 해도 퓨어해지죠. 그래서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해놔요. 그래서 다른 나라 차이,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놓습니다. 보통 수업 시연 준비 일주일 동안은 아마 초수인 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강 들어보고 다른 사람 거 유튜브 봐보고 그게 다이기 때문에 이런 토픽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맞는 키를 만들어놔요. 이제 항상 활동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스피킹 합시다. 그리고 뭐 리딩 합시다. 이렇게 들어가면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도 재미없죠. 그래서 저는 약간 활동의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중학교 발명왕. 근데 실제로 거기 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일고등학교면 제일 인벤터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미슐랭 가이드, 그리고 이거는 뭐 음식 나오는 뭐 음식 소개해주기 이런 거에 쓸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전 진짜 어벤져스 많이 썼어요. 뭐 에코 어벤져스, 사이언스 어벤져스 뭐 이런 식으로 어벤져스 맞는 키입니다. 그리고 뭐 충고 상담, 그리고 글쓰기 이런 식으로 좀 활동명을 만들어 놓으면 돋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스피킹, 리딩만 하는데 이 사람은 활동의 이름까지 정해놨구나 하고 좀 돋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업 시연이 그래서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봤을 때 이런 큰 틀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스키마. 스키마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이에요. 그래서 기본 지식을 끌기 위해 영상이나 그림, 시각 자료를 제시합니다. 통계나. 그래서 오늘은 돌고래를 배울 건데 고래 영상을 보여준다던가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단어는 이제 단어는 요즘 안 나오는 추세인데 단어도 가르치라고 합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읽기를 시켜야 해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읽기, 주제를 찾아봐, 등장인물을 찾아봐. 그리고 자세히 읽기. 왜냐하면 퀴즈를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고 퀴즈를 풀고 또 그걸 확인하면 돼요. 그 다음 3단계는 스피킹. 방금 배운 리딩에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주제로 스피킹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토론, 그리고 설문조사, 그 다음에 대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수업 시연의 꽃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힘이 딸려서 그냥 날려버리면 점수를 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팅 부분이 정말 돋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예시를 주고 글쓰기를 주고 피드백을 받는 이 구성으로 이제까지 기출은 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판서이죠. 저도 이렇게 판서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제 와서 적어보면 이제 이런 틀로 다 씁니다. 여기 보이시죠? 단어, 리딩, 문법, 대화, 말하기, 쓰기, 그리고 피드백까지. 이게 이제 기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저만의 틀이 아니고요. 거의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틀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스킨 이렇게 활동 이름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상형. 면접. 면접은 이제 앉아서 나를 뽐내는 시간이에요. 뽑는다? 아니, 나를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상을 10분을 주고요. 구상 10분, 그 다음에 면접관들 앞에서 10분. 그래서 이제 각각 답변은 2분씩 준비하면 적당하고요. 영어과는 구상형 1번이 영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상형 1번은 무조건 영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타과와 마찬가지로 남들과 같은 문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분이 남으면 즉답형을 시작합니다. 즉답형은 문제를 볼 수 없고요. 그 면접실 안에서 면접관들 앞에서 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1분 보고 4분 중에 1분 보고 나머지 3분 동안 한 문제당 1분씩 답변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된다면 북한으로 정보 신청을 하겠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가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와서 말하면 아직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답이 없고 근거만 좋으면 됩니다. 먼저 정보 신청을 하겠다. 왜? 이렇게 도서 지역에 교육의 격차를 좁히고 평등을 실현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고요. 만약에 하지 않겠다. 왜냐면 나는 지금 아는 정보가 없고 배워야 한다. 그래서 나는 연수도 가고 또 이제 전문성을 개발을 하고 가겠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오, 끝났네요. 이제 50분을 채웠네요. 채울 수 있는지 몰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제 방법은 무슨 정도나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도 저랬어. 나도 저 방법 좋아해.
라고 생각하면 취하시면 되고, 저 스타일 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공부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른 합격 수기를 여러 가지 읽어보면서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자료나 노트 정리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는 웬만하면 이제 다른 데서 얻으시거나 이제 노트 필기는 이렇게 하시되 너무 이제 그거에 이제 매이지 마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서나 자료, 모의고사 이런 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년이나 이름 이런 거 말씀해 주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주시면 제가 자료 공유는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 수기를 들어주셔서